도대체 어떤 거를 보는 거냐, 싹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가징금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최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지조사라고 하죠. 복지부나 심평원, 공단 쪽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는 병원 쪽에서는 진료를 다 하시고 나면 주기를 정하셔서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하시는 과정을 겪으시게 될 텐데요. 이제 청구를 하실 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일정한 치료나 시술 같은 거가 청구 비율이 유난히 높다라고 할 경우에 청구가 튄다고 보통 이제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인지가 돼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 직원이든 이제 외부 경쟁 병원 쪽이든 여기 병원에서 지금 청구가 부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가 나올 때 미리 얘기를 해주고 나오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며칠 전에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미리 조사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자료를 빼돌린다라든지 거짓말로 써놓는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나오는 입장에서는 며칠 전까지 해서 연락을 미리 주고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조사 당일에 나와서 이제 우리 조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 일단 부당 청구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청구에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전부 다 문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주사치료를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 주사치료만 했는데 청구는 오른쪽 왼쪽 다 청구를 한다라든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입원 전담 인력으로 간호 인력을 둬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산된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간호사가 입원 병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병동도 본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고, 가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도 이제 문자를 받거나 하는 데가 있는데 환자가 안 왔는데 마치 온 것처럼 해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한다라든지 라는 경우들이 부정 청구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사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보는 거냐, 싹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다 차트를 전자 차트 프로그램을 쓰시잖아요. 차트 프로그램에 있는 DB를 싹 다 긁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청구 때문에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진료비록 비용 계산서, 그리고 의약품 구입 증빙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사실 싹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요. 이분들이 자료끼리 대사를 한다라든지 이제 관련자 진술서를 받는다라든지 실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조사 마지막 날에 관련 내용으로 해서 확인서를 이제 증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을 쭉 적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 사실인 걸 확인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쓰고 또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인에 대해서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날인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아예 확인서를 못 가져가냐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날인을 거부하신다라고 하면 심평원 직원들, 그러니까 조사를 실제 나왔던 직원들이 연대 서명으로 사인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서를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 처분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강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진짜 사실 여부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될 게 업무정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내가 부당 청구한 금액이 업무정지 일수로 했을 때 며칠이 되는 거냐 라는 게 우선 계산이 될 거고요. 병원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병원 아예 문 닫나 보네?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환자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말고 전 과징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과징금도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닌 게
업무 정지 일수가 이제 10일까지는 이제 과징금 2배, 10일부터 30일까지는 3배, 30일부터 50일까지는 4배, 50일을 만약 초과했다 그러면 5배까지도 과징금을 물거든요. 부당 청구 금액이 1억인데 과징금 5억을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징금에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과징금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부당 청구가 걸린다라고 하면 병원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유가 과징금이랑 별개로 너가 부당 청구한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1억을 부당 청구해서 과징금 5억을 맞았다라고 하면 5억에 더해서 부당 청구했던 1억도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부담금의 환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건강보험만 하셨으면은 그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클 텐데 건강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급여까지도 다 부당으로 청구했다라고 인정된 부분을 환수 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과징금에 더해서 이제 부담금의 환수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죄명은 사기인데요. 부당한 청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발각이 되고 나면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가 궁금하실 텐데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청구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사 나오기 전부터 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조사 나왔을 때 잘못한 게 이만큼인데 요렇게만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조사하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올 거잖아요. 행정처분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조사 과정이라든지 뭐 처분 내용이라든지 좀 꼼꼼하게 다 찾아보면 사실 처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찾아내서 이 처분 단계에서도 막아볼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막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 건데요.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소송부터 바로 제기하시면 되고, 병원 운영이라든지 병원 정리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시간 끌기용으로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는 돈이 진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정지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부담금액이라든지 과징금 1억 환수하는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는 반드시 같이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심평원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현지조사 관련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한데 원장님들께서는 알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너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